네, 안녕하세요. 팀 왕복 22시간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팀은 경제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지향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자연재해 문제를 떠올리며 태양광 발전과 가뭄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연관시켜 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집중한 태양광 발전의 가능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계기로 태양광 발전의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태양광 운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탐구하게 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운하는 빈약한 강수량과 기후변화의 급격한 진행으로 물수급의 어려움을 보완하고자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운하의 목표는 재생 가능 전력 생산 및 물 절약, 토지의 추가 가치 창출입니다. 수상 태양광 발전의 장점으로는 수도 시설 위 태양광 시설을 건설하는 비용이 육지에 비슷한 태양광 시설을 건설하는 비용보다 더 낮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양 전지판으로 인한 그늘 활용이 있습니다. 만약 캘리포니아 전역의 운하와 수로를 태양광 전지판으로 그늘지게 만들면 약 13기가와트의 태양 에너지 용량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태양광 전지판으로 생긴 그늘에 의해 만들어진 낮은 온도와 바람 보호는 운하 내의 수분 증발을 감소시키고 물속의 조류의 성장을 제한시킵니다. 저희는 위와 같은 사례와 수상 태양광 장점들을 보고 이러한 태양광 운하를 국내에도 적용해 보면 어떨까 하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국내 수자원 특성상 특정 계절에만 강수량이 집중되고 가뭄이 사회적으로 경제적 손실을 낳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뭄이 잦은 지역을 찾아보고 수상 태양광 설치를 할 만한 운하를 탐색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에는 운하가 별로 없어서 이에 따라 저희는 하천이 많이 있는 우리나라 지형 특성을 살려 하천에 수상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본래 수상 태양광의 의미는 수면 위에 태양광 전지판 설치하는 것을 말하는데 저희 팀의 경우 설치 장소의 유속이 운하보다 빠른 하천이기 때문에 물 근처 땅에 지지대를 설치하고 그 후 태양광판으로 물을 덮는 형태로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의 방법을 탐색해 보았습니다. 태양광 발전의 효율을 결정하는 요소들은 많이 있지만 그중 수상 태양광 발전은 태양 전지판의 온도에 따른 효율과 크게 관련이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일사량이 거의 같은 날임에도 불구하고 온도가 다른 여름철과 겨울철 간에 발전량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태양광 발전의 효율이 태양 전지의 온도에 따라 변하기 때문입니다. 이 표를 통해 저희는 모듈의 온도와 발전량의 관계가 반비례 관계임을 알 수 있었고 또한 모듈의 온도가 1도씩 감소할 때마다 발전량의 효율은 약 0.45%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수상 태양광은 태양광 전지 아래의 물이 자연스럽게 냉각수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온도에 따른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위식은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표준 증발산량을 계산할 수 있는 식입니다. 위식에서 알 수 있듯이 표준 증발산량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그중 수상 태양광과 관련 있는 요소들은 작물 표면에서의 순일사량, 그리고 2m 높이의 일평균 대기 온도가 있습니다. 각 요소들의 증감에 따른 증발산량 증감에 대해 확인해 보자면 작물 표면에서의 순일사량은 값이 클수록 증발량이 증가하게 되고 2m 높이의 일평균 대기 온도는 값이 클수록 증발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2m 높이의 일평균 대기 온도는 수상 태양광을 설치하였을 경우와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수상 태양광을 설치하였을 경우 태양광 패널이 대기 온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주목해야 하는 요소는 작물 표면에서의 순일사량입니다. 작물 표면에서의 순일사량은 수상 태양광을 설치하였을 경우와 그렇지 않았을 경우의 차이가 큰데 그 이유는 태양 전지판이 수 표면을 가려주면서 일사량의 대부분을 막아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수상 태양광을 설치하면 표준 증발산량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수상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증발량이 줄어드는 효과뿐만 아니라
녹조 현상 방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위표에서 알 수 있듯이 녹조 현상의 주 원인이 되는 남조류는 1년 중 수온이 가장 높은 여름에 많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수기 수질 특성상 조류 증식의 주 원인인 질소와 인이 이미 물속에 풍부하여 적당한 온도와 빛만 있으면 녹조 현상이 일어나기 쉬운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녹조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녹조 현상의 주 원인인 남조류가 산소를 많이 소비하게 되면서 용존 산소량이 감소하게 되고, 이는 해양 생태계 오염 및 파괴를 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수상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게 되면 수면으로 들어오던 직사광선을 태양광 패널이 차단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남조류 발생, 즉 녹조 현상을 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이어서 탐방 장소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TID는 앞에서 계속 언급했던 캘리포니아의 거대한 운하를 태양광 패널로 덮는 일명 프로젝트 넥서스를 진행하는 비영리 기관입니다. 저희 팀은 이런 프로젝트의 주축인 TID를 직접 방문해서 담당자와의 간략한 인터뷰와 현장 견학까지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뷰와 현장 견학의 가능 여부를 이메일로 받기로 한 상태이며, 회신이 오면 적극적으로 연락을 하여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또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이 프로젝트의 이점이 주민들에게도 긍정적으로 비춰지고 있는지,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은 아는지 길거리 설문조사 형식으로 사회적 인식에 대해서도 알아볼 예정입니다. 이어서 다음 방문 장소입니다. 파니앙트 와인 농장은 세계에서 최초로 수상 태양광이 설치된 곳입니다. 파니앙트 저수지에 설치된 태양광은 포도 재배 및 와인 생산에 쓰이는 전력을 모두 제공하는데, 이는 설치 전과 비교했을 때 많은 전력을 절약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파니앙트 와인 농장에 방문해서 국내 수상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시 발생하는 수생태계와 환경 관련 여러 쟁점들에 대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최초 수상 태양광인 만큼 초기에 문제점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방문할 USGS는 천연자원 분야를 연구하는 미국 내무부 산하의 연구기관입니다. 이곳에는 수자원 관련 전문가들이 많고 관련 강의들도 자주 열린다고 하니 녹조 또는 가뭄 현상 관련 해결 방안을 고민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USGS 국제 프로그램 부서에 연락을 해놓은 상태이고, TID와 같이 회신이 오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계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수상광 발전의 장점은 국내 가뭄 현상을 완화할 대책으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보다 실증적인 검증을 위해서는 시설의 장기적이고 누적된 영향을 무시할 수 없기에 환경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의 사후 환경 조사가 요구됩니다. 또한 긍정적 효과인 녹조 저감 등에 대해서도 과학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 주민의 수용성 증대와 이해 당사자 간의 참여형 거버넌스 구축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는 태양광 발전에 관한 초대형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캘리포니아로 가서 신재생 에너지의 실제 적용 사례를 접하고, 더불어 수자원 분야에 대한 식견을 넓힐 것입니다. 국내에서 수상 태양광 발전은 운영 수익을 가늠하기 어렵고 운영비가 비싸기에 실패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와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여 국내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을 고민해 볼 것입니다. 환경 문제에 대해 의식할 때부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고, 그 매개가 청정 에너지인 세상을 꿈꿉니다. 환경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무언가를 하지 말라는 금지에서 찾기보다 조금 더 효율적인 사용을 고민해 본다면 어떨까요? 이상으로 왕복 22시간 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